자, 지금 요 문제를 여러분한테 이제 드렸는데 아마 감이 안 올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싶을 텐데 일단은 여기 적혀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구조체 개념 알아야 되고 당연히 포인터 개념 알아야지만 요것들을 여러분들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는 사람 구조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struct person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type def 해가지고 person이라는 걸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뭐 int age 캐릭터 name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니까 한 뭐 20조 정도만 합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3명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 3명 만들려 해가지고 구조체를 3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람 3명을 만들려는 건 뭐예요? person p1 p2 p3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사람 3명을 만든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 3명의 이름과 나이를 넣어달라 했으니까 자, 저는 이름과 나이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자, 일단 나이는 넣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p1.age 해가지고 여기다 나이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넣어야 돼요? 배열이기 때문에 p2에 0번째 p1.name에 0번째에다가 뭐 a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배열에다가 이름을 그러니까 문자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었는데 자, strcpy라고 기억나시나요? 자, strcpy라는 게 뭐예요? 스트링 카피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p1.name 하고 여기다가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김철수 쓰게 되면 그러니까 문자를 0번째, 1번째, 2번째 이 배열의 공간에 알아서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include string h 요거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사람 한 명을 만들고 이름과 나이를 저장했네요. 그럼 사람 2명 저장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p2, p3 얘도 마찬가지로 p2, p3 그러니까 요거 하라는 거예요. 요거 얘는 신짱구 얘는 김유리 신유리 아니다. 자, 됐어요. 요런 식으로 그냥 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제 문자를 상수로 이런 식으로 만든다 하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배열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0번째, 1번째, 2번째 넣는 게 귀찮기 때문에 스팀 카피를 쓴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사람 3명 만들었네요.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기억해야 된대요. 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 말고도 사람 한 명의 위치를 기억해야 된대요. 위치. 그러면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넥스트 변수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 한 명을 기억해야 된다면 어떻게? 여기다가 struct person type이다. 근데 이 녀석이 뭐 해야 돼요?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면 얘가 일반 변수가 되면 안 되고 포인터 변수가 돼야 된다. 포인터 변수가 돼야지만 얘가 사람의 주소를 품을 수가 있는 녀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사람의 주소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P1의 다음 사람의 주소를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일반 변수랑 비슷하다 했죠? 여러분들이 주소라는 건 뭐예요? 주소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서 int a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인터 변수한테 예를 들어서 a의 주소 준다 하면 이런 식으로 줬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p1에 지금 next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p1에 next 변수에다가 뭘 주라고요? p2에 주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의 다음 사람 위치는 p2다. 그럼 p2도 마찬가지예요. 자, p2의 다음 사람 위치는 p3다. 그 다음에 제가 p3의 다음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 사람에 뭐 넣어달라? next 변수에는 너를 집어넣어달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p3의 다음 사람에는 너를 집어넣어달라. 이게 이제 요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강사가 하라는 그대로만 여러분들 할 줄 알면 사실 못 풀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없으니까 너를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반복문을 통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접근할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얘네도 이제 스택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몇 칸짜리인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했을 때 각각의 사람 한 명당 몇 칸? 하나, 둘, 셋. 얘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나머지 것들도 하나, 둘, 셋. 세 칸을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런데 자 얘는 조금 특이하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왜냐면 얘는 포인터 변수니까. 얘는 포인터 변수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다음 사람의 주소를 갖는다는 거죠. 다음 사람.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사람의 주소값을 갖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주소 전용 변수니까. 주소 포인터 변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주소가 들어있지 않고 얘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뭐가 들어있어요? 널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어떻게? 자 이름과 나이를 출력해볼 거예요. 비언점 name %s 그 다음에 p1.ag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들 이거 출력하면 당연히 뭐 나와요? 김철수랑 10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펄슨 한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만들 건데 current라는 그냥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한테 뭐 줄 거냐면 p1의 주소 주는 거예요. p1의 주소.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포인터 변수니까 p1의 주소를 품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p1이라는 말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얘가 주소 전용 변수니까 그 주소로 가게 되면 간다라는 게 뭐예요? 소가로 쓴 다음에 별 커렌트 점 그죠?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p1의 주소로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p1.name 쓴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런데 얘를 여러분들 저번에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대체해서 쓸 수 있다 했죠? 기억나시나요? 화살표를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코드랑 완전히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거냐면 current한테 p1의 주소 갖게끔 한 다음에 지금 거기로 가서 거기에 있는 name과 age를 긁어오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실행했더니 김철수랑 10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잘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이 가리키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가리키게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P2의 주소를 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안 해도 current는 결국에는 P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current랑 요 코드만 보면 current랑 P1이 똑같은데 왜냐면 current가 P1의 주소를 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current의 주소로 가면 뭐가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age, name, next라는 변수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current의 next에는 그럼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current의 next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건 결국엔 뭘 말하는 거예요? 요 코드, 요 실행 순서에 따르면 얘는 그냥 P2인 거예요. P2.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P2의 주소인 거죠. 왜냐면 current next에는 P2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P2의 주소 대신 뭐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는 완전히 똑같은 문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와요? 실행해보면 자 신장부랑 20살 나오죠. 보이죠? 왜냐면 P1이 처음에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P1의 다음 사람의 주소 전용 변수에는 P2의 주소
P2는 P3의 주소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코드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한 번 더 쓰니까 이 변수라는 건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이 커렌트에는 P2의 주소.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쓰면 이 커렌트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커렌트는 뭐예요? 이때 커렌트는 뭐예요? P2잖아요. 그러니까 P2의 넥스트에는 P3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뭘로 봐야 돼요? P3의 주소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로 가서 네임에 접근하면 당연히 P3의 사람 세 번째 이름과 나이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여기 다 P1 나오네. P2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잘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 이게 다 주소정 포인터 변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다음 사람의 주소, 얘가 그 다음 사람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 다음 사람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을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얘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코드 보면 실행했을 때 커렌트는 P1의 주소를 품고 그 다음에 변수라는 거는 이제 재활용 법칙에서 이때는 P1의 주소 들어있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P1의 주소로 간다. 그러니까 P1의 주소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죠? 거기로 가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P1을 일단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요것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람, 그러니까 너가 가리키고 있는 다음 사람 줘봐. 너가 가리키고 있는 다음 사람 줘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해볼 거냐? 반복문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요 패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잠깐 주석 걸어 볼게요. 자, 폼을 돌려서 이렇게 i는 0. 일단 사람 3명이니까 3이라 할게요. 이거 안 써. 그 다음에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실행해볼게요. 자, 보이죠? 나오는 거. 근데 여기다가는 %D ifrs 1을 쓰고 이렇게 자, 실행해보면 자 1번 사람 해가지고 2번 사람, 3번 사람 이렇게 잘 나오죠. 그죠?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저는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true로 바꿀 겁니다. true. 근데 이게 true로 쓰려면 뭘 써야 돼요? std full. 요거 써줘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번, 2번, 3번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true를 하니까 무한히 실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무한히. 그죠? 그럼 무한히 실행되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자, 결국에는 얘네가 돌고 돌다 보면 뭘 만나게 돼 있죠? 여러분들? 커렌트의 넥스트가 돌다 보면 뭘 만난다? 결국엔 너를 만납니다. 왜 너를 만날까요? 자, 제가 P3의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 주소에는 뭘 넣어놨어요? 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넥스트 변수에 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메이가 돌다가 너를 만나니까 브레이크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깔끔하게 사람 3명까지만 출력을 해주고 빠져나오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커렌트에 넥스트 널 브레이크. 여기 잘못 썼네요. 요거는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커렌트가 계속 반복해서 돌겠죠. 자, 보이시나요? 자,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깔끔하게 나오는 거. 자, 만약에 여기서 두 번째 사람이 야, 나 다음 사람 없어. 그럼 다음 사람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출력돼요? 당연히 P2까지만 출력되는 거고, 만약에 P1 입장에서 나 다음 사람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P1까지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다 보면 너를 만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너를 만나는 P3까지 와가지고 너리네 하고 딱 깔끔하게 P3, 즉 사람 세 번째 사람까지만 출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 사람을 가리키게끔 만드는 버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는 동적 할당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동적 할당. 자, 동적 할당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써야 돼요? 다 포인터 변수 바꿔서 써야 됩니다. 자, 동적 할당 쓰려면 std lib 이거 써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말록 사이즈 오프 펄슨이라 써줘야죠. 곱하기 1.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 동적 할당을 받은 거라고, 메모리 할당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를 쓸 때 이렇게 써줘야 돼요. P1. 왜? 어차피 여기에는 그 배열의 0번째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 주소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화살표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다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2 자체가 주소기 때문에 주소의 주소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배열의 0번째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그냥 이렇게만 써도 P2에 0번째 주소 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열 그동안 배웠을 때 name 10 쓰면 이렇게 썼을 때 name이라고만 써도 뭐랑 똑같은 거라 했어요? name의 0번째 주소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다 바뀌겠죠. 2. 자, 지우시고. 자, 이거는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커렌트한테는 그냥 P1에 주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줄 수 있다. 자, 실행해볼게요. 자, 실행하면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을 몇 개 했다? 하나, 둘, 세 개 했죠. 그럼 메모리 해제도 몇 번 해줘야 돼요? 하나, 둘, 세 번 해줘야죠. 마지막에 P1, P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금 아까 요 앞전에 했던 게 정적 할당인 거고, 지금은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정답입니다. 이걸 왜 하냐면 나중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연결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 사람이 다음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그 다음에 여기다 너를 넣어줘야지만 깔끔하게 거기까지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